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아마 평생 동안 그런 편법이나 임기응변 이런 것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그래도 납득할 만한 그게 좀 사람이 원칙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그게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나라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오는 정책들이 전부가 다 하나같이 다 편법 요령을 부리는 그런 걸 하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정책 효과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뭐 그 사람들한테 바뀌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참 한국인들이 딱하고 어렵게 됐습니다. 딱하고 어렵게 됐기 때문에 참 어쩌면 저렇게 요령을 잘 피우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국내 주식만 투자해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완전히 해외 주식 투자 원화 표시 미국 주식 이런 것을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ISA하고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은 공제 한도도 늘려주고 세제 혜택도 줄 테니까 그냥 미국 주식 말고 양키들 주식 말고 그냥 한국 주식만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국내 주식도 있으면 또 해외 주식도 투자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분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자기들이 여러분들 그냥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도 여러분들 따르면은 돈 많이 버니까 그냥 국내 주식만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박주연 변호사 글을 읽다가 제가 뭐 일일이 지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외 주식 배제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해외 주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주식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비과세 통장인 ISAS에서 해외 주식 투자 혜택을 배제하겠다. 뭐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일반 ISA는 원화 표시 미국 ETF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만든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만 투자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열받아 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해서 위험을 해지하는 것은 투자자의 기본 생존법인데 그거를 국가가 막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제 글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생각들이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도 결국은 징벌적 세금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많이 봉쇄한 것이 해당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박 변호사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팩트 체크를 한 거죠. 사실이냐? 사실이네요. 생산적 금융 IS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 계좌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미국 주식은 일체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애플,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 직투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원화 표시 나스닥 ETF나 원화 표시 S&P ETF를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품을 하나 만든 거죠. 순수 국내 자산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는지 국내 증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ISA보다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똑같은 거죠. 강남에 주택 갖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팔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좀 깎아주겠다. 그런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보고 이제 국내 정시 부양이라는 정책 목적은 뭐 이런 제도를 만드는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 정시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국내 정시가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정도 해외 ETF하고 미국 ETF하고 한국의 이런 대표 ETF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지수 성장률이 뚝 떨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이나 해외 우상향 지수를 활용한 리스크 분산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내 주식 투자만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겠습니까? 욕만 때리 듣겠죠. 그러니까 영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일반 IS 계정하고 생산적 금융 IS 제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생산적 금융 IS에는 국내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총납입 한도를 2억 정도를 높여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개 저보다 연배가 좀 젊은 분들인데 어떻게 나오는 정책마다 좀 대로를 걷는다, 원칙을 지킨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게 참 드문 겁니다. 나오는 게 전부 다 꼼수, 요령, 임기응변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정책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뭐 그 사람들한테 지금 와가지고 바뀌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정책들 여러분들 보고 밑에 보면 젊은 분들이 X에 남겨보면은 이번 정권만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니까 좋은 세상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무슨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자문하는 젊은 전문가들 보면은 제가 좀 딱한 겁니다. 가장 큰 여러분들 거시 변수를 무시하고 정권 교체는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현재 선거제도가 존속하는 한 수십 년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출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젊은 전문가들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번만 참으면 되니까 좋은 시절 올 거다.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무슨 뭐 호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은 무진장 낮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 제가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죠. 미래와 관련된 일이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민도나 선거제도를 미뤄보면은 현재 정착된 정권 성격이 수십 년 이상을 갈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원화 표시 자산, 달러화 표시 자산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정책에 화들짝 놀라지만 그 정책들이 무진장 오래 지속될 것이고 더 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벌써 여러분들 지금 내년도 예산을 800조를 넘어서 여러분들 다시 10% 정도 늘려서 80조 AI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뭐 10조 100조 이런 것은 아주 누구 집 여러분들 이름처럼 그렇게 아이 이름처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 가지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300조 정도 아마 미실은 손실이니까 또 주가가 오르면은 뭐 이거는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5월 달에 국민연금에
시가 갖고 있는 총자산의 시가총액이 1800조에서 지금 아마 1500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오늘 장 열리면 좀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까 회복이 되면은, 그러니까 300조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액수를 좀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이 정치화된 거죠. 국민연금이 한국의 국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들 동원이 되니까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겨놨으면 그런 이 포트폴리오를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은 이렇게 큰 미실현 손실입니다. 실현 손실이 아니고 장부상의 가격이니까 그럼에도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3년치 국민들 연금이 날아갔다. 3년치가 아니고 5년치죠. 300조 같으면은. 고점 매도 놓친 국민연금 180조 쇼크. 그러나 실제로 장부로 보면 180조가 아니고 30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300조 정도. 아시아경제가 보도를 했네요. 3년치 국민들 연금이 날아갔다. 180조면 3년치고 300조면 5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180조라기보다도 300조라고 해석한 게 더 낫겠네. 고점 매도를 놓친 국민연금 180조 쇼크. 그죠? 이렇게 이제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주식 대형 지분 평가액이 118조 정도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50조, 삼성전자가 37조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마 국민연금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 모양이죠. 오늘 많이 회복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끝난 미국의 정시에스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대형 지분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전체의 93%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전체 평가액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대형 지분이 6월 말에 514조 원에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거예요. 396조로 7월 말에 내려갔으니까 188조의 미실현 손실이죠. 미실현 손실. 이거는 주가가 회복되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하게 한번 따져보는 거죠. 5월 말에 약 1848조 원 정도가 국민연금의 여러분들 보유시가 총액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1600조 정도로 감소했으니까 일각에서는 300조 정도의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편법을 쓰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체제 성격이 공정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을 정치화해 버리니까 도구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대법원, 검찰, 언론, 연금 이런 걸 전부 다 정치적 목적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수단이나 도구로.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180조 정도 미실현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300조 정도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근본 원인을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여러분 떠받쳐서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겠다. 이런 여러분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도 일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0조 미실현 손실이다. 그러면은 연금의 5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현 손실이 아니고 미실현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회복되면은 다시 커브가 될 수 있는 미실현 평가 손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여기 뭐 딱 나오네요. 두 달마다 아마 국민연금이 운용 수익률을 발표하는데 이게 5월 달에 1848조죠.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이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현황이 2달 지나서 7월 달에 발표가 안 됐는데 그 내용을 매일경제가 일본판으로 이렇게 내보냈네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1800조 대의 국민연금의 시가총액이 1600조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국민들의 통제력이나 제어력을 넘어선 모든 권력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물론이고 뭐 다른 나라도 모든 것을 정치 권력을 연장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고 그다음 나라가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교체되면은 교정작용이 작동이 되는데 선거제도나 이런 것이 망가져 가지고 권력 교체가 어렵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바닥 없는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섹션도 다루지만 세계 문제도 다루지만 틈틈이 한국 문제를 다루는 것은 투자자 입장이나 생활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일종의 메타 매크로 변수죠. 가장 큰 변수가 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게 교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오늘 다행히 여러분들 S&P 500은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7,700대 정도 도착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1.86% 정도 증가했고 여기 이제 연중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 베센트 장관이 이란과의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서 오늘 다우존스 S&P 500 그다음에 코스닥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전부 다 상방 이동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가 개장이 되면은 주식이 많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제 완장을 찬 사람들한테 뭐 아무 이야기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기가 참 어려운 거죠. 완장을 차면은 전부 다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나 후손들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정도 원칙 이런 것을 그려야 되는데 뭐 지금 그동안 이 사람들이 해온 그런 발자취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정도 원칙 정직 성실 이런 걸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나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좀 예기치 않는 좀 주제 선택이 시사 문제하고 조금 다른 원칙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이 많은 날이 있는데